안녕하세요. 119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우리가 많이 진출하고 싶은 지역으로 요새 떠오르고 있는 중동 지역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대표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참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중동 지역 전문가도 사실 많지 않은데 저희는 중동 지역 전문가이면서 마이스 전문가이신 넥스나인의 김유린 대표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김유린 대표님 통해서 마이스를 갖고 만약에 중동 지역으로 진출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진출할 수 있을지 마이스와 신중동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네,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인사하시고서 네, 시작하셔도 되고 네, 바로 발표 시작하셔도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저 소개받은 김유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되게 이제 과찬이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더 노력하고 또 발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게 아, 아마 오늘이 119회 자, 차인 것 네네. 같아요. 네. 예. 근데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가 마이스의 현재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도 인제 그 마이스 라이브라는 유튜브 채널을 네, 운영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예, 채널 운영이 얼마나 어렵고 또 그 어려운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시작도 어렵지만 이것을 인제 지속적으로 100회 이상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요. 또 매 회마다 발전한다는 거는 거의 너무나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저 역시 인제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의 애청자 중에 인제 한 명으로서 저 정말 거의 다 네. 빼놓지 않고 듣는 편이거든요. 아, 지금 여기 감사합니다. 참관하고 계시는 우리 그 더 픽트 그 전창대 대표. 말씀하셨던 것도 네. 예예 다 들었었고 그래서 아, 굉장히 뭐랄까요? 되게 현재의 마이스 또 마이스만 다루는 게 아니라 마이스에서 또 확장되고 또 진화된 개념까지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최근에 네, 들어서는. 네, 네, 그런 네.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너무나 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같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네, 이제 떴습니다. 네, 보입니다. 네네. 저는 오늘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마이스와 신중동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고 또 경험해 왔던 것을 좀 공유를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김유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과 관련해서는 아랍 패션 카운슬이라는 곳의 아시아 지역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음, 인제 카타르 민간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중소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또 중동 진출을 위한 마케팅 음, 그리고 마이스뿐만 아니라 마케팅 영역까지 쪼끔 넓게 다루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사실 중동에 가려고 하면 저희가 네. 진짜 김유린 대표님을 가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코로나19를 사실 비롯해서 급변하는 세계적인 흐름의 변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국제 정세가 워낙 또 불안정한 이런 상황들이 이제 겹치고 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예를 들면 뭐 식량이라든가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이제 산업 분야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어 대한민국의 경우는 원하든 원치 않든 미중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또 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등의 첨단 산업에 있어서도 이제 막대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는 안타깝게도 장기화될 것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나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제 국제 정세나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사실 수출을 해야지 존속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당연히 글로벌 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인제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런 수출 드라이브 정책과 또 인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타겟 시장을 설정을 해서 매우 깊이 있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쵸. 이 시점에,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주요 시장 중에 하나인 중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중동 권역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부터 네. 시작을 좀 해볼까 해요. 네, 그쵸. 여기 맞아, 지금, 맞아요. 네, 왜냐하면 중동이란 개념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어, 넓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네.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중동 권역은 이제 위 장표에 보시는 대로 이제 파란색 부분은 네. 일반적 정의로 사용되는 이제 중동의 정의고요. 그 이외의 색상으로 된 것까지 음, 포함을 해서 음, 확장된 개념의 중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조금 쉽게 말하면 70억 인구라고 했을 때 12억이면 약 어, 6명 중에 예, 1명이거든요. 예, 예. 6명 중에 1명은 중동 권역과 아주 연관이 밀접하다 또는 중동 아, 권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꼭 중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 6분의 2를 차지하는 권역은 사실 지금 우리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반드시 또 이해하고 또 교류를 해야 되는 음, 시장이라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 이제 권역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게 이제 무슬림이에요. 네. 무슬림과 이제 GCC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음, 무슬림은 좀 쉽게 말하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쵸. 왜 갑자기 뜬금없이 종교 얘기를 하냐면 음, 대부분의 중동 국가가 정교 일치, 즉 정치와 종교가 일치가 되고 그게 경제와 밀접하게 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음, 그렇다면 이 수많은 무슬림 국가들 중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 그래서 그 국가들 중에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GCC 국가입니다. 음, GCC는 제가 이제 장표에도 조금 간단하게 좀 네. 써놨는데, 어, GCC는 걸프 아랍 국가의 국제 경제 협력체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 아, 보면은 뭐 바레인, 쿠웨이트, 에미레이츠를 비롯해서 음, 이런 국가들인데요. 소위 말하면 이제 산유국으로서 경제적 부를 갖고 있는, 그래서 네.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장사를 그래도 해볼 수 있는 음, 단순한 지원이나 원조가 아니라 음, 비즈니스를 해볼 수 있는 대상국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오늘 이제 세 국가 정도를 이야기를 네. 해보려고 해요. 세 네. 가지 국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중에 이제 첫 번째는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네, 네. 아랍에미레이트이고요. 아마 대한민국 분들한테는 가장 좀 친숙한 그 맞아요. 중동 국가 중에서는 가장 친숙한 맞아요. 국가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두바이라는 그 맞아요. 도시 국가는 네. 대부분의 아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한 음, 번쯤은 아니면 네. 여러 번 가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해서 우선 이제 국가에 대한 개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츠, 그래서 UAE라고 부르는데요. 네. 7개 에미레이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표에 보시는 대로 뭐 아부다비부터 음, 뭐 우말카인, 라스알카이마, 아즈만에 이르기까지 7개 에미레이츠인데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어, 아부다비, 두바이. 예, 아부다비는 이제 네. 수도로서 네. 그래서 군사라든가 이런 정치의 수도로서 아부다비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또 곳이고 두바이는 또 경제의 수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마이스하고 관련했을 때 두바이는 경제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관광 자원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관광 자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음, 다시 또 도시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스 관광 자원을 굉장히 기획적으로 마케팅적으로 잘 푸는 그런 이제 도시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가도 그동안 많은 이제 이런 인연들과 뭐 비즈니스,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교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마이스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뭐 간단하게 조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타 강연에도 좀 몇 번 다뤘던 적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조금 네. 말씀드릴게요. 어,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기획하고 또 실행 운영까지 했던 이제 어, 사업이고, 2021년 4월에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원래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가 2020년이 국가수교 이제 4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근데 아, 이제 저희가 40년이나 됐어요?
네, 맞습니다. 오. 굉장히 오랜 친구였어요. 예. 네, 40주년이었는데 2020년이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네. 조금 심각했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국가가 수교하는 그런 어떤 해에 의미 있는 일들을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쵸. 그런 것들을 일치할 수가 없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기다렸던 거죠. 2020년에 못하면 한 해만 기다려보자 해서 2021년까지 넘어갔어요. 어. 그래서 2021년도 그닥 회복되지가 그쵸. 않다 네. 보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것을 100% 온라인 버추얼로 이제 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이제 좀 아. 프로젝트입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은 인제 이게 그 당시 이제 뭐 양국의 공통 문화,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에 매사냥이 있었고 매사냥이 아.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중동은 특히 매사냥 UAE 하죠. 대부분의 중동 국가가 그렇지만 매사냥, 현지에선 네. 빨콘이라고 부르는데요. 어. 이런 매사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시작되는 음. 화면에 인제 사막에서 매가 한번 날아오면서 엑스알 기술로 그걸 연출을 하고 그다음에 음. 우리나라의 케이팝 스타가 출연을 해서 사막색 옷을 입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춤? 뭐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든가 어. 아니면 뭐 지금 여기 장표에는 아스트로라는 팀인데 네. 예를 들면 광화문이라는 네. 또 의미 있는 네. 장소를 하거나 또는 뭐 동대문 인제 아. 동대문 DDP 같은 경우는 또 자하 아 하디드라는 네네네네. 중동 여류 건축가의 마지막 네. 유작이거든요. 그래서 예예예. 예를 들면 뭐 자하 하디드의 그 음. 밤의 아름다운 곳을 뭐 모습을. 연출을 해 갖고 인제 음. 공연에 넣던가 하는 그런 음. 식의 어떤 음. 문화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 음. 그다음에 유적지까지 이렇게 잘 융합을 해서 진행을 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오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두바이 엑스포입니다. 엑스포는 저는 사실 마이스의 시조세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쵸, 사람 그쵸. 중에 한 맞아요. 예. 명인데요. 음. 특히 인제 어 2020년 두바이 엑스포가 원래 개최가 됐어야 되는데 이거 역시도 인제 코로나 때문에 좀 미뤄지고 인제 얼마 전에 인제 올해 종료가 개최했죠. 됐습니다. 예 네. 저도 인제 지난주에 네. 엑스포장을 다녀왔어요. 아. 10월 1 일부터 재개장을 했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밤에 인제 예. 뭐 낮에는 미팅하느라고 시간이 네. 없어서 밤에 인제 시간을 내서 음. 엑스포장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좀 둘러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면 다 있나요? 주요 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 관들이 남아 어. 있고 10월 1 일부터 재개장을 했고 어. 그다음에 가령 주요 관이라는 게 뭐 모빌리티 관이라든가 그 예. 주재관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핵심 음. 모빌리티 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관들 중에서는 뭐 사우디 관이라든가 에미레이츠 관이라든가 예. 이제 몇 가지 상징적인 국가들의 관들은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아. 것들은 또 인제 가서 볼 수 입장을 하실 수도 있는 인제 그런 상황인데요. 어. 제가 이 엑스포에 대한 장표는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사실 중동 아프리카의 최초의 엑스포가 바로 이 두바이 엑스포죠. 두바이 엑스포잖아요. 예 그래서 예예. 이 척박한 그러니까 음. 자연이 풍부한 유럽이나 대한민국, 동남아 이런 미국 이런 나라가 아니라 척박한 사막의 나라에서 음. 기회와 또 지속 가능성과 음. 이동,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음.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극단에서 극단이 연결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음.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의미가 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COP28입니다. 이제 올해는 아마 이집트에서 COP27이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COP28이 인제 내년도 11월에 이제 어 그 그 예. 예.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가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화두인 ESG라든가 어떤 그런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두바이 엑스포가 치러진 다음에 그런 레거시들에 대한 어떤 유휴 시설을 음.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잘 음. 이어서 할 음. 것인가에 대한 지속 가능성과도 이제 연계가 되는 음. 이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음. 우리가 인제 이것을 놓고 생각을 해볼 부분은 UAE는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예를 들어 친환경 사업, 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 뭐 수소 산업 같은 이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이 음. 매우 현지에선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겠네요. 어. 네네. 실제 올해 인제 저희가 창원이랑 그 아부다비 ITC라고 해서 인제
그 교통부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정부 이제 조직인데 네. 대한민국에 방한을 해서 창원에서 네. 수소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을 한 바도 있어요. 굉장히 아. 프랙티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갔고 네. 네, 그중에 뭐 두바이의 이 COP28뿐만 아니라 UAE 전반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적용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현지인들의 의지를 많이 좀 와, 그럼 살펴보고 얘네는 진짜로 이런 행사 해갖고 자기네 도시에 레거시를 남기겠네요. 이 행사를 통한 뭔가 이렇게 네. 수출, 무역도 있고, 네. 그것을 인프라도 있고. 사실은 그 정말 너무 좋은 인제 말씀이신데 두바이나 UAE는 소위 말하면 두바이 정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두바이 주식회사라고 불러요. 아,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것을 정무적인 어떤 프로토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실제적인 비즈니스화를 할 것인가가 아, 정부 요직에 있는 분들의 아주 깊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 보면은 인제 운영을 위한 운영이 아니라 정말 사활을 걸고 산업으로 육성을 시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제 두바이 정부를 두바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유, 그다음에 네, 인제 두바이의 국왕이라든가 아부다비의 국왕 네, 모두 자기의 그 개인 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것이 한국 같으면 어, 인제 정치인이 기업을 한다고 하거나 뭐 네, 주식을 뭐 안 되는 보유하고 거지. 있거나 이러면 네, 이제 불법적인 그런 네, 부분들이 네. 있는데 중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깐 이 생태계 자체가 좀 다르고 음, 정부의 어떤 그러니까 정부 고위 관료들의 마인드 자체도 비즈니스. 음. 진짜 저 비즈니스가 뭐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는 대표님 아시다시피 우리도 사실 COP를 유치하고 싶어 하잖아요. 서울에서 그때 준비를 했었던 걸로. 그리고 여러 네. 도시가 지금 네. 생각하고 네. 만약 우리는 사실 조금 아픈 이야기지만 이런 국제 회의 같은 거 하게 되면 사실 초청 경비부터 해서 되게 많은 돈을 우리가 쓰면서 이 행사를 하고 우리도 요새는 이제 레거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는 있는데 중동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런 국제 행사 같은 거 갖고 올 때 돈을 많이 투자하나요? 네. 우선 네.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도 하지만 협찬을 끌어오는 능력도 어마무지합니다. 많은 협찬이라고 사업들에 기업들로부터? 대한 예를 들어 조금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두바이에 가면 드래곤 마트라는 곳이 있어요. 아, 예. 네, 그게 그냥 뭐 슈퍼마켓 마트가 예, 예, 아니라요. 예. 이제 어디 가요? 제벨 알리 프리 존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 제벨 알리 프리 존은 인제 그 프리 트레이드 존이에요. 그러니까 예, 자유 무역 예, 예, 투기, 자유 무역 예, 구역이라고 하나요, 예. 한국말로. 네네네. 그런 곳에 용의 모양으로 정말 2,000여 개의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런 것들이 그런 사업을 할 때 중국 정부에서 그것을 짓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활성화가 돼서 예, 투자가 돈이 되고 나와요. 굉장히 예, 많은 막대한 비용을 벌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 투자한 금액을 넘어서는 그런 식의 비즈니스를 많이 해요. 네. 아, 그래서 이런 국제 대회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음,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돈의 예, 힘과 콘텐츠의 힘과 명분 뭐 이런 예, 것들이 예, 예.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명분 있게 마케팅을 하고 또 스폰서십 같은 것들도 잘 어, 유치하고 예. 어, 그런 어, 기획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 지금 궁금한 거 너무 많아요. 네. 그 두바이나 중동 지역에 교육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선진화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그럼 이런 활동을 하는 건가요? 우선 네. 인제 최근까지 네. 공대가 없었어요. 예, 예, UAE 같은 경우는 공대가 공대가. 예. 없었는데 이제 마스다르 시티라고 탄소 제로 시티가 만들어지면서 글로벌 캠퍼스하고 인제 제휴가 된 아, 대학들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대학들이 생기면서 아, 공대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기술 기반의 네네네. 전공들이 생기기 대학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 인제 로컬 학교도 이제 막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인제 왕족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그쵸. 그런 사람들은 다, 예, 예, 현지의 해외에서. 이마라티라고 이제 부르는데 현지 로컬 사람들을 이 예, 이마라티들은 대부분 여유가 예, 대부분 있고 예, 또 예. 있는 분들은 대부분 영국이나 이런 음, 곳으로 가서 유학을 하는 편입니다. 영국이나 독일 쪽으로 많이 유학을 가고 근데 인제 음, 사실 그런 우리가 유학 경쟁
네. 유학생 유치 경쟁도 굉장히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영국으로 유학을 가면 사실 청년기에 영국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치. 네. 영국에 대한 호감이나 문화적인 그치, 어떤 그쵸. 네. 배리어가 깨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영국에 대한 시스템이나 영국에 대한 예. 제품이나 이런 호감도로 바뀌었지. 갑니다. 예. 근데 예. 오히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되게 많은 유학생들을 음. 유치를 하되 굉장히 많이 선별을 음. 해서 음. 특히 중동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유치나 이런 것들 또는 음. 제휴 이런 음.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중요하지 필요하죠. 않은가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네네네. 네. 아, 앞서 인제 그 교수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인제 중동 일을 한 게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아. 과거 그전에는 저를 보면 니하오 이랬어요. 예예. 아시아인을 보면. 근데 지금은 맞아요. 안녕 이래요. 그럼 제가 불러요. 어. 안녕 아니고 안녕하세요야라고 아. 예 참교육을 예 예 그 어. 존칭어도 가르쳐 주고 그럴 정도로 어. 한국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한국 콘텐츠 어. 뭐 예를 어. 들면 부산행, 뭐 트레인 투 부산, 예. 패러사이트, 기생충 네. 어. 봉준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한다. 어. 스피드 게임 뭐 어.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시대가 많이 어. 변했고 근자에 진짜 코로나를 계기로 이 오히려 OTT의 더. 발전과 이 한국 콘텐츠의 폭발적인 어떤 흥행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음. 어떤 호감도가 관심과 호감은. 그냥 증가가 아니라 증폭됐어요. 이 아. 시기를 사실은 굉장히 잘 활용해야 그러게요. 되지 활용해야겠네.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네. 네. 이제 카타르 얘기 쪼끔 해 볼게요. 두 네. 번째는 카타르인데요. 카타르는 인제 그 면적 자체가 대한민국의 경기도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네. 이 큰 곳은 아닌데요. 그래서 카타르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인제 대표적인 그 방송국인 알자지라 아, 방송국이고요. 네네네네. 그건 어디에도 컨트롤을 받지 않는 어떻게 예. 보면은 가장 독립적인 그런 시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 그런 네 방송사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니고요. 그리고 어 2022년 이제 곧 예 월드컵을 치르게 되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거 역시도 인제 그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최초의 월드컵이에요. 아. 최초입니다. 그래서 아. 최초의 월드컵이고 물론 인제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치른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냐면 아시안 게임을 할 때 전 세계 최대의 축구 스테디움을 지었어요. 그게 기네스북에도 올라가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군요, 축구를 카타르가. 아주 강팬이에요. 정말 좋아합니다. 아. 예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어. 축구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나라가 천연 가스를 예.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제 현재의 카타르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걸 음. 갖게 됐는데 한국이 그 천연 가스를 수입하는 두 번째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어. 때문에 대한민국의 포지션이 아주 좋아요. 아, 카타르하고 그러겠네요. 네.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자원 빈국이고 예. 그들은 자원 부국이고 북이고.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사실 스포츠에 있어서 메가 이벤트 다 치렀잖아요. 네, 그쵸, 그쵸. 육상, 월드컵 그다음에 그 뭐 월드컵, 아시안, 아시안 게임. 공개, 예. 하계 예. 심지어는 뭐 수영 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예예예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랜드 슬램을 한 건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스포츠 시스템이라든가 운영 시스템 그다음에 아. 콘텐츠 심지어는 아. 유니폼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인제 비용을 많이 어. 받아요. 우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거 어. 입냐부터 뭐 아, 이런 그렇군요. 네네. 스포츠에 아. 대한 것이 정말 진정성 있다. 진실 있다. 체육진흥공단은 카타르로 빨리 네. 진출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체육진흥공단. 예. 인제 카타르가 이 월드컵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인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얼마나 많은 인제 인프라들을 지어 놓고 또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를 어. 들어 국가적인 어떤 친선 대회부터 예. 많은 국가적 대회를 유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예. 그건 예. 그걸 너무나 이제 당연한 써야 순서잖아요. 되니까. 네. 예. 네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을 쪼끔 잘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음. 지금 이제 카타르가 2032년 월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예. 네네.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 진행을 했던 건데 아. 로봇 축구 대회 그들이 너무나 축구에 어. 진심이길래 저희한테 이제 예예예. 과제가 좀 있었어요. 인제 산업부 과제였는데 대한민국의 로봇을 카타르에 음. 세계에 진출하게 좀 도와달라라고 어어어. 해서 백지인 예예예.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카타르를 찍고 음. 그다음에 어 뭐 '로봇이 축구를 하는 걸 해야겠다.'
라는 것을 스포츠 좋아하는 기획했어요. 거 아니까. 그랬더니 이제 현지에서 방송국 알자지라 방송이랑 아라얀 TV에서 뭐 어. 자발적으로 와서 촬영하고 그리고 어.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여기는 돈을 안 벌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예. 아이들이 막 이 토너먼트를 준비하면서 막 집에도 안 가고 아. 그러면서 이걸 연습을 하는 걸 보면서 아. 그 지도자들은 어. 토크쇼를 만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가? 우리 아. 아이들을 열광하게 하는 것을 어. 저기 빨리 찾아줘야 가르치자. 된다. 그래서 막 우리나라 백분 토론 같은 그런 방송에도 또 다뤄줬어요. 저희 행사가. 그 정도로 오. 반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음. 이것을 본 이제 그 카타르 유니버시티 이제 예. 국립대학인데요. 거기서 시연을 한번 해주면 안 되냐라고 저희가 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 이제 카타르 이제 슈프림 에듀케이션 카운슬이라고 우리나라 치면 최고 교육위, 그러니까 교육부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정부 예. 기관인데요.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어. 우리 한국 로봇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달라, 데모를 아니 해달라. 이게 몇 년도예요? 저희 너무 이르게 했어요. 2015년. 아, 엄청 빨랐죠. 아, 네. 네네네네. 이 프로그램 그대로 내년 해도 아주 잘 먹힐 겁니다. 아. 그만큼 축구에 진심인 편이고요. 어. 네. 그리고 이제 카타르 비전 2030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원 부국들은 언젠가는 자원이 고갈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석유, 탈천연가스를 위한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카타르 하면은 또 빼놓을 맞아요. 수 없는 게 맞아요. 건축이에요. 예. 사막의 땅에서 이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예.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역설적인. 왜 우리나라는 뭐 제가 이제 듣기로는 많은 건축에 대한 규제라든가 뭐 이런 그쵸.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예. 카타르는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또 이렇게 편이라고 이제 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구나. 같습니다. 여기 컨벤션 센터 디자인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예. 그 마망 있죠. 예. 그 마마 그 쇼. 네, 그 예. 거미 마망. 그 아, 작품이 네네네. 카타르 전시장에 있어요. 그 아, 비싼 작품이. 진짜요? 예.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의 그 산업 전시장에 완전 예술이. 엄청난 예. 예술 작품이 탁 아. 거미가 이렇게 딱 굉장히 그렇구나.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아. 이런 예술가의 콜라보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일인데 최근에 인제 또 카타르 월드컵을 치르면서 정부에서 네. 이제 카타르 현지 사람을 카타리라고 부르거든요. 예. 카타리들에게 뭘 지원을 하냐면 정부 지원금을 줘요. 뭐냐면 "환경 인프라를 개선하자. 그래서 집을 고치라." 아.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주냐면 4억 5천 정도를 줍니다, 한 가구당. 네. 그래서 진짜요? 만들어진 전시회가 Building Your House예요. 인제 어. 우리 기업들은 인제 제가 생각했을 땐 스마트 아, 빌딩 시스템이라든가 전시를 하면서 네네. 그다음에 하는구나. 시큐리티라든가 그다음에 어. 이런 것들 제품들이 가면 아주 좋을 그러네요. 뭐 건축. 예산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가호 다들 저 예산을 4억 받았기 5천씩 갖고 때문에. 있으니. 네네. 그 아니 정부에서 그러면 지원을 금형목으로 받은 거예요. 무조건 고쳐야 되는 건 거죠? 네. 고치면 지원해 어. 주는. 네. 아, 고치면 지원해 주는. 그래서 이제 한 대단하다. 가구당 4억 5천을 받아서 예. 그래서 만들어진 게 Building Your House라는 전시회 내년에 개최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그것을 업체들 많이 또 데리고 나가셔야겠네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문의가 많아요. 지금 뭐 그러게요. 인테리어 기업들 예. 그다음에 건축 관련된 예. 시행사들 이제 예. 어떻게 아름아름 아셔 갖고 조사하셔 갖고 신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이제 그러면 시작하는 전시이긴 한데 특수성이 있는 그런 그런 전시입니다. 업체들이 가서는 언어는 어떻게 해요? 카타르 같은 경우는 공용어가 아랍어하고 영어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 비즈니스맨이나 이제 아. 대부분 다 교육들을 그래도 예예예. 받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영어는 전혀 뭐 문제 큰 없구나. 장벽 없이 영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네.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내년에 그 네. 빌딩 머티리얼 네.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그러게요. 스마트 시스템 그러니까 뭐 빌딩 집에서.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들 되게 아마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야기를 쪼끔 해 볼게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가장 또 중요하기도 하고 제가 준비했던 세 가지 국가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또 집중해서 네. 준비해야 되는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인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이제 국가 개항에 대해서 제가 인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써 놨는데 사실 인제 크리스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황 네. 바티칸 시국의 역할이 이렇게 있잖아요, 교황의 네. 역할이. 네네네네. 근데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제 2개 국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슬람의 시아파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제 그 헤드 네. 권산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메디나나 메카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이제 수니파의 어떻게 보면 인제 교황과 같은 기독교에 있어서 네. 천주교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네.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제 그 뭐 나라도 크고 네. 인구도 많고 네. 예 그리고 아직까지 개혁 개방이 이제 최근에 막 이제 일어난 시점이다 보니깐 음. 어 기획하기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음.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음.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우디 비전 2030은 언론에서도 또 많이 이제 네네네.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새. 이 사진 이제 그 모하마드 빈 살만 거기 음. 현지에서는 MBS라고 불러요, 약칭으로. 아. MBS가 마리나 베이 샌즈인데요. 그러네요. 네. 이게 직업병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MBS는. MBS예요. 예. 그래서 예. MBS라고 부르는데 예. 사우디 역시도 사실은 석유로 인한 국가 수입이 90%가 넘었었어요. 그쵸. 너무 심하게 많죠. 그래서 네네. 사우디 비전 2030을 2016년에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최소 2020년에는 석유 없는 경제 구조를 가져가 보자라는 게 어. 그들의 드림이에요. 그런데 어. 사실 그게 빠르게 잘 안 됐었어요. 뭐 코로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 국가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인제 영 지도자 이제 음. 30 대잖아요. 음. 37 인가 아마 그럴 텐데 음. 정말 그 청년 음. 그리고 여성에 대한 굉장히 그네 나라에서는 변혁적인 매우 음. 진화적인 그런 정책들을 음. 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인제 왜 그러냐면은 국가 수입의 90%가 석유 분야다 보니까 언젠가 석유는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럼 예. 석유가 없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지도자는. 네. 그래서 이제 비석유 분야를 확대를 해야 한다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인제 아람코가 인제 원래 시작은 미국하고 인제 사우디하고 같이 인제 음. 남만에서 맞아요. 유전이 빵 터져 네. 갖고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인제 사우디가 미국의 네. 지분을 다 사서 네. 온전하게 사우디의 국영 기업이 된 네. 곳인데 네. 그 아람코의 지분은 약 한 5% 정도를 팝니다. 그게 약 한 어. 3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뭐 게임을 비롯해서 아 다양한 맞아요. 게임. 산업 분야에 예.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예예예. 다양하게. 네. 예. 그래서 뭐 쪼끔 특이한 관광 산업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코로나 바로 직전인데 예예. 원래는 여기가 초청 비자가 없으면 입국이 안 됐던 곳입니다. 네. 아 관광 못 가나요? 관광을 못 갔었어요, 초청 비자가 아니면. 그래서 어. 굉장히 진입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아. 2019 년부터 비자가 발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49 개국에. 그게 아. 굉장히 최근의 아 변화예요. 그렇구나. 어. 네네. 그리고 인제 아까 우리 MBS가 가장 또 키워드로 두고 있는 게 청년과 인제 여성이라고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청년 같은 경우는 이 나라의 20 대가 60%가 넘어요. 20대 아 이하 되게 젊은 인구가. 네, 나라군요. 젊은 나라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인제 우리 전의 왕들이 네. 이제 형제 계승이었잖아요. 예예예예. 자녀 계승이 예예. 아니라 왜냐면 과도한 어떤 예. 분쟁이나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인제 예. 그렇게 유언을 남겨서 인제 44 명의 인제 그 형제들이 형제가 예. 돌아가면서 하다 예예예. 보니 가장 어린 왕도 막 70-80 예. 대인 거예요. 너무 예. 인제 어. 오래돼 버리니까 이제 그건 인제 우리 안 국제사회에 하고. 조금 안 맞지 않는 예. 그런 인제 시각도 좀 예. 있었고 어쨌건 인제 빈살만이 인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인제 이 몬샤 현지에서는 이제 몬샤라고 예.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SME 거버먼트가 중소기업부 같이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부하고 유사한 거의 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네네. 것들이 생기고 또 인제 미사라고 해서 음. Ministry of Investment라고 해서 투자. 사우디 어. 투자부가 어. 생겼습니다. 네. 예예예.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예를 들어 뭐 인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부스팅을 하고
음. 또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음. 세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음. 투자해 주고 뭐 음. 인제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하는 곳이 음. 이 몬샤와 이제 미사라는 그런 음. 정부이고요. 이제 제가 인제 지난주에 사우디에 네.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 미사 정부하고 미팅을 했어요. 예. 이런저런 "한국에서 뭘 가져가면 좋겠냐. 어. 어떤 협업이 좋겠냐." 이런 인제 네네. 토 이제 미팅을. 그 회의를 했는데 예 예. 너무나 재밌었던 게 한국어를 하는 담당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어가 유창한 분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그 어.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한 어. 4개 국어가 막 난무하는 거예요. 막 중국어 했다가 어. 영어 했다가 막 일본어도 어. 좀 나왔다가 아랍어 나왔다가 막 어. 한국어도 막 나왔다가 그래서 어. 정말 저는 사실 여기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미팅을 시작하고 거의 한 4 시간 가깝게 회의를 했거든요. 아 그 그러니까 질문 실제로는 다 사우디 사람인데. 사우디 아 사람인데 사람인데. 예예. 예. 공부를 그렇게 한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어. 그래서 '아 정말, 정말 너무 열심히 한다.' 그래서 "퇴근 어. 안 하냐." 막 이렇게 어어어. 했더니 이게 무슨 정말 뭐 어. 예. 어. 정말 민간 기업의 기업인들 CEO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그다음에 뭐 가령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한국의 에코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음.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어떻게 운영하냐 뭐 예. 프라이빗 섹터에서 하냐. 예. 스타트업 어. 기업들은 얼마나 유니콘 기업이 되느냐. 뭐 이런 예예.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어. 대한민국에는 뭐 메디컬 관련된 시장이 음. 어느 정도 성숙돼 있냐? 음. 우리나라에 올 수 있겠냐? 음. 뭐 굉장히 뭐 그다음에 스마트 파밍에 대해서는 아. 되게 필요하다. 뭐 네. 인제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해요, 사실은. 음. 그래서 참 이 정도로 그 정부의 기관의 그럼 그 담당 정부 기관 사람들도 다 좀 영한가요? 나이가 어린가요? 굉장히 젊어요. 굉장히 젊고 아. 그다음에 젊고 스마트하고 그리고 아. 굉장히 글로벌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저도 저지만 또 저희 후배들도 또 많이 그들과 대응을 네네네. 하면서 예. 예예. 이렇게 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굉장히 젊고요. 그리고 되게 프리하다 그럴까? 제가 사실은 인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인제 예 히잡을 또 예. 쓰고 이렇게 그래서 갔는데 예예예. 안 써도 된다고 하면서 몇 번을 어. 저한테 또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럴 어. 정도로 그렇고 그다음에 인제 이것은 인제 메디컬. 사우디아라비아 제3의 도시인데요. 네. 담만이라는 곳에 예. 사마라 알바야트 메디컬 타워가 지금 인제 오픈 준비 음. 중에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요구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메디컬 장비, 그다음에 아. 웰니스 의료기기. 제품 이런 것들을 예. 가져와 달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이걸 마이스하고도 연결을 해 보면 예. 예 그런 기업들이 현재 예.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뭐 그러니까요. 포럼이든 예. 전시회든 뭐 예. 이벤트든 네. 비즈니스 이벤트든 예예예.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진짜 접시에 필요하겠네요. 예예 예. 예 도움이 많이 어 되겠다. 사실 예. 과거에 우리가 인제 중동 사업을 할 때 그들이 원하는 건 A였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A부터 Z까지 있는 걸 다 가져갔었거든요. 그게 어어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A를 깊이 있게 A만. 가져가는 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네. 예예예예예. 그게 아마 또 저희 기획자들의 네. 역할이고 예. 그런 예예. 고민을 쪼끔 깊이 있게 하는 같이. 것이 어. 되게 중요한 시점이 아니인가라는 생각이 쪼끔 많이 어. 들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인제 여기엔 담지 않았는데 요즘에 뭐 아주 네옴시티 때문에 네네네. 핫했잖아요. 네네. 네. 현지에선 니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옴 아닌가요? 네옴이라니까 잘 니옴인가요? 못 아. 예예. 니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아.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그린 수소,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 어. 그다음에 건설 관련된 인제 그런 기업들의 어떤 진출이 많이 좀 필요하고요. 네. 쪼끔 전에 뉴스 보니까 인제 우리 국토부에서도 인제 네. 건설 관련된 기업들과 11월 초에 사우디에 또 이렇게 음. 진출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 지난 인제 9월에 네. 또 사우디에 인제 관광부의 차관 예. 여자분이세요. 어 관광부의 차관이 여자도 돼요? 네 하이파 빈트 모하메드 알 사우드라고 사우드 집안의 아 딸이에요? 여성인데 아. 차관이세요. 굉장히 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또 한국에 오셔 갖고 아. 대한민국하고의 어떤 관광 산업 발전에 대해서 잘 해 아. 보자라고 아. 말씀하시고 가셨잖아요. 이거는 어. 굉장히 큰 사인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럼 우리도 그에 맞춰서 또 대응을 예. 다양하게 좀 해 해야 줘야 될 돼요. 예.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다음에 인제 또 대한민국과 이슈라고 한다면 2030년 이제 부산 엑스포하고 그쵸. 네. 인제 예 네네. 위치 경쟁이 하나 있고 네.
이거는 확정이 됐는데 2029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이 유치 확정이 됐죠. 네. 사우디예요? 네. 그래서 그게 동계? 다들 그거 질문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 사우디에서 동계 네. 올림 아니 동계 아시안 게임은 어떻게 해? 네. 이렇게 네. 얘기했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니움시티가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네. 북쪽에 바로 옆에 그쪽에서 인제 동계 네. 인제 그 아시안 근데 게임 북쪽에 준비를 할 있어도 건데 북쪽에 있어 거기 눈도 내립니다. 추운 곳이 있어요. 아, 나라가 크다 아, 보니까 예예. 다 아, 더운 게 아니라 북쪽은 또 인제 쪼끔 날씨가 시원한 그런 곳이 아. 있어서 아니 근데 네. 그러니까 뭐 교통이라든지 인프라도 다 웬만큼 뭐 많은 해외에서 오고 이러려면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 아, 7년 남았잖아요. 네. 아 얼마나 짓겠구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될지 아. 도로 깔고 건물 짓고 건물에 네. 대한 시스템 들어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설계 음. 들어가야 되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콘텐츠부터 지금 네. 너무나 많이 인제 예.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 지금 다양한 국가에서 이 어. 니움시티와 네 니움 어. 네 네. 니움시티와 동계 아시안 게임과 관련된 아. 설비를 판매하기 위해서 음. 아주 그냥 음. 혈안 그러겠네요. 아 그 예. 건축이 지금 되게 핵심이네요, 여러 가지 근데 측면에서. 사실은 건축이 들어가면 예. 건축물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들어가는 음. 솔루션도 있을 예. 것이고 그러면 예. 당연히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예. 또 인제 IT. 보안 관련된 것들 뭐 그쵸, 심지어는 그쵸. 라이팅 뭐 응응응. 심지어는 주차 관장까지 뭐 너무나 맞아, 많거든요. 맞아. 예. 예. 모든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 제가 대표님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해서 네. 세 개의 국가에 대해서 네 네. 뜻밖의 예 이야기를 네. 했는데 시간이 좀 너무 지체된 건 아닌지 아 모르겠고요. 아닙니다. 대표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부산 엑스포 이제 부산은 부산이 네. 유치하겠다 하고 있고 네. 네. 사우디하고 로마 세 군데가 지금 네. 네. 경쟁인데 어 원래 저기도 있었죠. 우크라이나도 있었는데 아 전쟁 예 그쵸. 이제 때문에 거긴 나갔고. 포기했었죠. 예. 예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이거는 제가 교수님 사적으로 만나면 예 아 이야기를 그런가요? 하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사우디도 열심히 하고 네. 있죠? 사우디 사활을 걸고 있죠. 예. 아 샤워를 거는 수준이에요? 네네. 아 마음이 네. 참 어렵네요 진짜. 네네네. 그리고 좀 인제 또 어쨌든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영업을 해서 네. 진출을 해야 되는 국가이다 보니깐 맞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소중하게 예 또 그러네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도 그렇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너무나 인제 맞아요. 중요한 시점이고 예예예. 인제 사우디를 이번에 인제 놓친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음. 굉장히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뭐 어. 저도 사실은 중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인제 업무를 하고 네. 있는데 네. 중국은 사실 지금 현재 봉쇄라든가 여러 그쵸. 가지로 어려움이 크잖아요. 네네네. 예. 그것을 이제 개인이나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예. 요즘에 가끔 이제 중국 관련된 강연 예. 요청이 있어서 가면 아. 질문을 뭐 하시냐면 예. 언제? "중국이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한테 예. 막 해 주세요. 아 예. 그치. 제가 안 요즘에는 열어주니까. 예 정말 중국 관련된 강연도 그렇고 예. 봉사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 아 정도로 되게 쪼끔 어려움이 많고 또 맞아요. 유럽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제 전쟁도 이제 있고. 장기화되고 있고 그 네.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들이 줄어가고 또 경제적으로 예. 어려운 부분이 음 있잖아요. 그래서 음. 인제 어 중동이 지금. 예 중동이 굉장히 좀 더 중요해질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이제 3개 나라 소개시켜 주셨는데 내가 이제 네. 뭐 "카타르에 들어갔다."라고 네. 하면 네. UAE나 사우디로 진출하는 것도 쉬워지는 건가요? 인제 사실 이게 되게 쪼끔 중요한 인제 질문이신데요. 예. 그러니까 유럽에는 EU가 있잖아요. 네네. 인제 중동에는 아까 인제 GCC라는 것이 있는데 예예예예. 이것이 외국의 강대국에 의해서 외압이 있어서 네. 그것을 공론화하진 못했지만 하나의 경제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아. 분기점에 사우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들이 아. 불문율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 one one nothing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어. 들어 사우디로 들어갔으면 사우디에서 발전해서 주변 국가까지 해라. UAE로 어. 들어갔으면 UAE에서 시작해서 주변 국가까지 어. 해라. 인제 어. 이런 쪽 개념이 좀 큰 아. 편이어서 이제 아. 나의 제품이 나의 기술이 예예예. 어느 쪽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음. 적합한지에 아 따라 지 그 시작점을 사실 예. 굉장히 신중하게 좀 잡고.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 같습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중동은 방향 설정이 진짜 예예. 중요한 것 어. 같아요. 어.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오류로 인해서 좋은 기회가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사례도 너무나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 기왕이면 나와 가장 시장이 적합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음, 그들을 통해서 네, 퍼져나가게. 중동을 퍼져나가게끔 하는 게, 왜냐하면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대하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은 뭐 다들 뭐 그죠, 중국 있겠죠. 있고 예, 예,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네네네.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 이야기는 예, 대부분 사실은 조직 내에 해외 사업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겉만 짚고 다니다가는 계속 그러다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어 사우디에서 시작해서 네. UAE로 또 간다. 그럼 또 UAE에서 다시 시작하면 그만큼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또 현지에서도 그걸 좋게 그렇게 음, 생각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음, 음, 오히려 나의 산업과 가장 뭐 적합한 음,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예, 말씀드리고 음, 싶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오늘 제 티셔츠 이거 네, 알아봤는데 약간 네네네. 스피한 액센트가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오늘 이제 청취자분들이 네. 학생들이 좀 많을까 해서 이런 거 아, 했어요. 그러셨어요? 이게 뭐냐면 네. I'm your father라는 뜻이에요. 아미노. 그거 알아본데, 네, 어, 알아본데 네. 현어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조금 민망합니다만, 이게 뭐 아, 아, 울락 아나 아부라는 뜻이에요. I'm your father. 예, 예. 그래서 어, father는 아니지만 예, 네네네. sister. 예, 그래서 같이 또 협력하고 또 고민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중동을 스터디하면서 국내에 출판되어 있는 대부분의 이제 관련된 서적들을 비롯해서 네. 영화, 영상 콘텐츠를 다 이제 두루두루 많이 보는 편인데, 그렇죠. 네. 네네. 어,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예, 아주 유명한 예, 영화가 옛날 있어요. 영화. 예, 예, 거기 예. 보면은 제가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캄이라고 참. 해서 지금 예. 예, 그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앱 아, 제가 넣었는데, 이 아. 낙타 보이시죠? 네네네. 낙타를 사막에. 이랴 할 때 예. 핫핫 이렇게 부르거든요. 핫핫. 아, 네, 근데 현지에서 예. 이랴 뭐 이런 느낌인데 네네네. 핫핫핫이 저는 세 가지 의미가 돼요. 어, 빨리 굉장히 가자. 덥다, 아, 덥다. 덥다. 예, 예. 예, 그리고 정말 힙하다, 핫하다. 이런 아, 네네. 마지막으로는 이게 타이밍이 있는 일인데 대한민국이 과연 이렇게 아, 중동 현지에서 이럴 때.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음, 음. 과거는 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널스 코리아에서 왔니, 사우스 코리아에서 네, 왔니 이것도 맞아요. 시작했는데, 예, 예, 지금은 예. 그들이 먼저 안녕 영. 이러거든요. 네, 예, 시기를 예. 놓치는 것은 너무나 어, 안타까워서 빨리 핫핫핫 네. 해야 될 시장이 아닌가.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여기 홍주석 팀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수원 컨벤션 센터에. 네, 홍 팀장님 혹시 질문 고맙습니다. 있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으로나마 우리나라의 그 양대 인플루언서 분을 뵙게 돼서 말씀 주세요. 무슨 얘기지? 아니, 아니, 네, 우리 김 대표님은 인플루언서지, 진짜. 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팀장님 뭐 질문은 없으시고? 팀장님이 사라지셨어. 아니, 계신데? 네. 소리가 왜 사운드가 안 안 들리는 것 들리지? 같아요. 마이크 연결되어 계신데. 마이크가 연결되어 소리가 계신. 들리시나요? 네, 이제 들려요. 네. 그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대표님이 중국 통이셨는데 그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약간 관시 문화 네, 네, 그리고 이런 휴먼 네트워크가 좀 중요했었는데 네. 이제 뭐 중동 같은 경우도 저도 좀 요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도 이제 약간 인터넷 정보도 물론 있지만 약간 이제 입소문이나 이런 거를 좀 중시하다 보니까 음, 중국처럼 관시 문화가 좀 중요한지가 궁금하고, 음, 그리고 약간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도 많이 비슷하면서도 뭐 베트남, 태국, 뭐 인도네시아 약간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네. 중동도 예를 들면 뭐 사우디, 이라크, 이란 뭐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를지. 네,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은 또 대표님이 언어 천재이시다 보니까 혹시 어, 말씀 주신 이제 그 사우디의 공무원 분이 한국어랑 이제 중국어를 말씀하셨는데 대표님도 이제 아랍어를 공부하실 계획이 있으실지. 네. 네.
네. 우선 쉬운 거 먼저 얘기할게요. 네. 네,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이제 아랍어. 외국어는 예, 제가 되게 용기 있는 편이에요. 그냥 막 던져요. 네, 아, 그래서 뭐 영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아랍어도 그렇고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것을 또 되게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제가 아랍어 몇 마디 하면 되게 조금 어, 뭐랄까 외국인이 한국어 하면 또 재미있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것처럼 그쵸. 되게 잘 네. 받아주고 또 어떻게 보면은 스몰 토크 하는데 또 그들에 대한 아, 문화의 존중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용기 있게 그냥 막 던지는 편이고 아랍어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아,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시간은 네, 조금 걸리겠지만 네,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예, 조금 네, 조금씩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중국과 중동에 대한 이제 관시 네, 문화 말씀 네, 네. 주셨는데 중동도 매우 관시가 중요한 지역이라고 여겨져요. 아, 그래서 아,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너는 예외다. 그러니까 우리는 김유림 대표님을 모시고 가야 돼, 항상. 그래서 그것을 누구로부터 풀었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서 저 음, 역시도 이제 사람들을 현지에서 교류를 할 때 음, 굉장히 집중해서 예, 음, 한정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는 편이에요. 음,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어, 잘 관계가 맺어지면 그들이 가장 베스트인 분들을 또 저에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넓고 얇게 아는 것보다 깊이 있게 음, 알아가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중동 전체 국가에 대한 어떤 국가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걸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넓고 예, 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란하고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는 매우 매우 성격이 다른 나라다 그렇죠. 정도 말씀드리고요. 국가마다의 조금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카타르 같은 경우는 또 원래는 UAE의 8번째 부족이었다가 독립을 한 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 역사가 다 조금 얽혀 있고 또 아, 예를 들면 네, 오만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또 국제사회에 그렇게 많이 드러내기보단 자기들이 되게 안분지족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음, 하는 또 국가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음,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또 사우디의 의견들을 많이 따르면서도 음, 카타르가 예전에 아이솔레이트, 그러니까 네, 고립됐을 우리, 때 조용히 또 지원을 해줬던 그런 것들도 있고. 아, 그래서 보면은 이게 역사와 그들의 어떻게 생겨난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흐름하고도 연결돼 있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또 상당히 많이 다른, 다른, 그리고 아, 또 이렇게 얽히설키어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네, 홍주석 팀장님은 우리 따로 한번 예, 예, 네, 예, 만나는 걸로, 한번 네. 길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시죠. 예. 혹시 다른 감사합니다. 분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나만 드리면, 마이스에 대한 관심도 많나요? 중동 지역이. 우선 이제 제가 사우디 이야기를 네, 할게요. 네. 이번에 이제 사우디 갔을 때 리야드에 리야드 인터내셔널 컨벤셔널 익스패션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는 라이싹이라고 부른대요. 저는 아, 라엑스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라이싹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 아무튼 거기는 이제 그 리야드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전시장인 예, 개념인 거예요. 국가 예. 시설인데 굉장히 많이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사가 많아요? 현재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가동률이 많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막 시작인. 그쵸.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또 글로벌 그 헬스라는 전시회를 아, 갔었거든요. 예. 근데 열기가 엄청나게 뜨겁고 그다음에 특히 음, 유럽의 국가들이 아주 작정하고 난 사우디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의지로 참가 결연한 업체가, 의지로 참가 네. 업체로. 네. 굉장히 활성화돼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 저는 사실은 많은 산업이 발전을 할 때 우리 마이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마중물 그리고 그쵸. 마케팅의 시작 네, 그다음에 마켓 예, 예, 그다음에 지식을 예, 집단지성을 모으고 지식을 분산하는 예, 그러니까 예, 퍼뜨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우리 마이스가 굉장히 많이 역할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되게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이게 음, 무한정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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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으로 2023년, 4년, 5년 앞으로 한 3년 아, 굉장히 조금 집중해야 될 시장이 아닌가. 그래서 그럼 저희 같은 거기도 그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주최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주최사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아, 로컬보다는 해외, 예를 들면 영국계 회사, 뭐 리드가 이렇게 예, 한다든지, 예, 그런 이렇게. 영국계 회사의 현지 뭐 지사 그렇지. 형식으로 한다던가 예. 이제 막 아랍 시작하는 로컬 거. 회사들이 조금씩 태동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노하우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현지 기업하고 같이 뭐 뭔가 만든다거나 또 할 수 있는 또 적시의 시간이 아닌가. 시설은 굉장히 괜찮게 많이 지었거든요. 네. 리야드 프론트라는 곳도 아주 뭐 미려한 전시장이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라이삭이라는 곳도 다운타운에서 20분 정도 거리예요. 거리도 가깝잖아요. 네, 그러네요. 근데 뭐 시설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CJ ENM에서 주최를 했던 케이콘이라는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블라바드라고 불리우는 이제 현재 또 어떻게 보면 복합 문화 스포츠 시설이에요. 야외에 있는데 건물이 엄청나게 많은 곳인데 거기도 뭐 공연부터 전시 아니면 뭐 이벤트, 스포츠 대회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만간 아트페어가 네. 들어가겠네요. 중동으로. 네. 아트페어 같은 게 들어가겠네요. 아트페어 되게 필요합니다. 아트페어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네, 우리 한국보다 키아프가 여기서 이제 이럴 게 아니라 키아프가 이제 나가야 되겠네, 네, 해외로. 그래서 기회가 정말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나 이런 돈도 많고 시장도 있는데 아직 이제 개방한 지 얼마 안 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 회사 역시도 굉장히 조금 그러게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조금 올인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 너무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딱히 없으시죠?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갖고, 저희 들으시는 분들이 사업적인 아이디어도 얻었을 것 같고, 아마 대표님께 문의가 많을 것 같아요. 중동에 진출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때 또 이게 되게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진짜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